364페이지 판례 2번부터 갑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공유 파트에서는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 중 판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토지가 있다, 그죠? 그 토지 3,000평을 갑, 을, 병 3명이 공유하고 있죠. 근데 앞과 달리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은요? 누가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2번.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 둘째 줄 마지막에 가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밑줄 것이요. 자, 거기다 밑줄 것이고,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 내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화로 결정한 것은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죠. 적법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소수 지분자는 갑에게 그 반은 청구 못하죠. 다만 뭐요? 적지는 마세요. 자기가 단독으로 사용해버리면 나머지 지분자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당연히 반환해야 되겠다, 그죠? 차임상당은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 다만 밑에서 둘째 줄 나대지의 새로이 건물을 건축, 여기다 체크할게요. 즉 토지입니다. 그때 5분의 3의 지분권자가 뭐예요?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이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그 토지에 단독으로 뭐예요? 건물을 지었다. 이게 관리행위라면 가능하다, 그죠? 근데 관리행위 아닌 처분행위라면은 아무리 지분이 많더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마지막 줄 보니까 뭐예요? 어떤 건물 건축행위는 관리행위다, 아니다? 관리행위 아니다, 몇 줄 볼게요. 따라서 다른 자의 동의 없으면 무효입니다. 처분행위란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갑이 그 토지의 전부를 A에게 임대차 했습니다. 임대차. 자, 그러면 좀 판례를 보기 전에 A는 그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그럼 이자는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럼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이자에 반환 청구 못하죠. 적법한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예. 자, 거기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3번, 1번.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밑줄 것이고,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그 다음 밑줄 볼게요.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둘째 줄, 건물, 철거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 2번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가반수 지분권자의 점유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체크할게요.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죠? 적법합니다. 그럼 여기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자가 차임을 누구에게 다 지급합니까? 갑에게 다 지급하죠. 그럼 갑은 얼마의 차임이 자기 거예요? 5분의 3이죠. 나머지 5분의 2는 뭐예요? 을병이 가져갈 거다, 그죠? 따라서 을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받은 차임의 5분의 1씩을 뭐예요? 부당이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이미 설명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5번요. 그래서 이자가 갑이 뭐예요? 그 토지를, 공유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합니다. 그 등기까지 넘겨주세요. 자, 출제가 되고 또 출제됩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예요. 갑액이 100% 지분자가 아니죠, 그죠? 5분의 3의 지분만 있는데 토지 전부를 병에게 팔았어요. 그 매매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죠? 왜요? 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등기를 넘겼어요. 등기는 뭐예요?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를 넘겨줄 권한이 있죠. 나머지
등기는 뭐예요? 무효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5번 판례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매도했습니다. 그 둘째 줄, 매매 계약은 유효, 밑줄 볼게요. 각종 채권 계약은 의무 부담회로 무효다, 그죠? 다만, 등기는, 책가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밑줄 볼게요. 이전 등기는 마지막 줄,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권한이 없죠, 그죠?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책가시고, 그래서, 가벌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병이 불법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자는 뭐예요? 이자에게 공유물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보존행위. 근데 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뭐예요? 손해배상은 갑이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까지냐는 거예요. 결론, 돈은 뭐예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다른 공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은 청구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6번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밑줄 볼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여기까지. 다른 공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 못합니다. 이건 돈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조문 자체로 쭉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공유물의 분할로 갑니다. 268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분할 청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양, 갱신할 수 있다. 그죠? 갱신하더라도 5년은 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책 갈게요. 앞에서 봤던 215조입니다. 뭐요?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부분이죠. 복도 계단 분할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239조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표, 담 등은 인접지 소유자 공유죠. 이거는 성장 분할 못하죠. 그죠? 예, 그 부분이요. 자, 그러면 239조를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239조가 뭔지. 자, 239조를 보니까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등은 뭐예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죠? 상린자의 공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아파트 등 구분 소유 주택의 뭐예요? 공용 부분, 즉 복도 계단, 또는 뭐예요? 인접지 토지들 간의 경계표 담 등은 성질상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죠?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69조로입니다. 분할의 방법. 1랑 분할의 방법에서 협의 적용할게요. 협의 분할 원칙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될 때만 재판 분할해요. 그 다음에 재판 분할은 이양 현물 분할이 원칙이요.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뭐예요?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그때는 가액 분할, 경매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70조는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해서 지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지문하는 당구래요. 답으로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본문 쭉 확인합니다. 조문에서 봤던 거요. 원칙 분할은 뭐요? 자유다. 그죠? 즉 공유자 중 1위는 자율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범위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하더라도 5년은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분할 방법이다. 그죠? 분할의 방법.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가 원칙이고 안 되면 뭐예요? 재판 분할이다. 그죠? 안 되면 재판 분할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옆 페이지 미음요. 쭉 조문에 봤던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분할이 있으면 단독 소유가 성립한다. 그죠? 성질상 각자 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 같은 역할이 됩니다. 교환은
매매와 더불어 대표적 유상계약이죠. 따라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둘째 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서 취득한 물건에서 지분의 별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전 끝났습니다. 합유로 갑니다. 합유 총료 자체가 답으로는 안 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가 답이고 다만 상대 개념으로 지문화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합유요. 합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271조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거기다 적을게요.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를 합유를 합니다. 합의자에 걸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조합이라면은 명칭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다 사단입니다. 이때 조합이라면 친구 몇 명에서 퇴직 후에 우리 치킨 가게를 뭐요? 같이 경영하죠. 동업체 등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조합. 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똑같죠, 그죠? 그러나 보존행위는 단독. 이거는 공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273조 밑줄 그을게요. 합유자는 전원동의 없이 합유물에 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앞에서 공유의 경우 지분은 처분은 자유죠. 근데 합유는 지분의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하려면 전원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항도 달라요. 공유는 자유로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하지만 합의는 지분이 따로 분할 청구 못 합니다. 274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총류로 갑니다. 275조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때를 총류로 간다. 276조 밑줄 것이고,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뭐요? 민법 총칙에서 비법인 사단에서 중요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권은 누구만 가죠? 총회만이. 총회 기념는 대표자의 관리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7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럼 어디를 오시냐면은 362페이지로 옵니다. 그 도표 차이점을 확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분 밑줄 그을게요. 지분. 공유와 합유의 경우 지분이 있다, 그죠? 근데 총유는 아무리 내가 동창회비를 많이 출연했더라도 동창회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다. 지분이 없죠, 그죠? 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 책가시고, 공유는 자유로 처분할 수 있죠. 근데 합유는 처분 못 한다, 그죠? 하려면 전원동의.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의 처분하인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목적물의 변경 처분, 공유 합의는 뭐요? 전원동입니다. 근데 총유는 뭐요? 총회다, 그죠? 총회가. 그 다음에 분할 청구, 공유는 자유다, 그죠? 합의는 안 됩니다. 총유는 뭐요? 분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보존행위 책가시고, 공유 합의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총유는 보존행위도 누구만이요? 총회만이. 거기까지만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 볼게요. 365페이지.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이런 차이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합의는 조합체 해산 등으로 종료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총유물의 관리 밑줄 그을게요. 총유의 경우는 관리 처분은 누구만이? 총회만이, 그죠? 예. 특별한 사원 각자가 틀리죠, 그죠?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공유자의 지분은 원칙 균등으로 추정, 그죠? 그 다음에 5번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 전원동의 맞죠, 그죠? 예, 전원동의 맞습니다. 자, 총유는 뭐요? 관리 처분 행위도 모두 누구만이? 총회만이. 그런데 요 사이는 넘기면 이와 같은 형태로 뜰 거예요. 사례형 문제로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의 지분을 공유하는 X토지. 자, 그러면 그림만 보더라도 뭐요? 그 토지에 대한 관리 행위는 누구만이? 을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뭐요? 그 엑소 토지 전부를 병에게 뭐요? 임대했다 그죠? 임대. 그러면 병은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한 후 다시 뭐요? 우리 정가 그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매매 계약은 유효. 정명의로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을 동그라미를 지문에서 할게요. 을 3분의 2죠. 그러면 을의 벽에다 임대행위는 뭐요? 엑스토지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맞죠 그죠? 적법하다. 그 다음 2번 병은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부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적법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매 계약 묘지 보세요. 항상 앞부분 볼 필요 없어요.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다 그죠? 그래서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죠. 의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갑이 X 토지 등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거기다 묘지 보시고 자 그럼 이미 압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그 뒷부분이 그런 의미의 설명이요. 따라서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뭐요? 분할을 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조문입니다. 갑이 1년 이상 엑스토지의 관리 비용 등의 기타 의무를 이행을 지체하면 어른 상당 가액으로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은 없지만 뭐요?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죠? 그러면 등기는 어느 범위에서만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그죠? 네. 거기까지. 자, 그러면 보충 매일 문제 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뭐요? 총회 결의 맞죠 그죠? 관리 처분도 총회가 결의한다. 그 다음에 2번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여부는 사원 자격과 일치죠 그죠? 사원 자격이 상실되면 함께 상실된다. 자, 그 다음 3번요. 민법 총시석 강조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 총유 재산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단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전원이 공동으로죠. 아무리 대표자라도 사원 개인의 소송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죠? 그 3번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그 명의로 총회 결의를 거쳐서 맞죠 그죠? 4번 아니면 뭐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은 전원이 맞죠 그죠? 5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미쳐볼게요. 대표자 일자도 아무리 뭐요? 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개인명의 소송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3, 4번 형태만 된다 그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소유권에 관한 논점까지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용익물권 옵니다. 용익물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두 문제라면은 지상권에서 전세권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지상권으로 갑니다.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미줄게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적하시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죠. 즉 용익물권입니다. 즉 지자가 붙었죠. 그래서 땅 지자죠.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다 그죠. 그 객체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 따라서 지상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뭐예요?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그 객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여야 합니다. 자, 의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를 뭐예요?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요객 물건입니다. 2번 책 갈게요. 어디를 보더라도 뭐예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죠? 즉 현행법은 지상권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거이죠. 따라서 물거로서 절대적 양도성이 있다 그죠? 따라서 양도 상속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자, 밑에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뭐요? 건물 등 지상물도 뭐요? 독립한 물건이다. 그죠?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체크할게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없더라도 둘째 가운데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거기다 체크하시고 즉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건물 등이 현존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계속요. 또한 밑줄 볼게요. 건물 밑줄 보시고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치 않는 뭐요?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줄였어요. 그죠? 따라서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건물도 뭐요? 독립한 소유권 객체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당시에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 존속기간 중에 건물 등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그죠? 즉, 양자, 별개 독립한 물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2번 판례도 기억을 할게요. 2번 판례. 자,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에 뭐요? 은행이 저당을 잡습니다. 왜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지 용익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그 이후에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지상물이 건축이 된다면 뭐요? 은행이 나중에 저당권을 실행할 때 좀 문제가 되겠다. 그죠? 담보 가치의 감소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은 뭐요? 이게 1번의 목적이요. 그런데 그 토지에다가 뭐요? 그 타인들이 건물 등을 지어서 담보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 그 토지의 지상권까지 취득했습니다.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명명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의도는 전혀 없죠. 그죠? 어떤 의도만으로? 타인이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죠? 당연히 지상권도 뭐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왜요? 지상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물 등이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런 종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뭐요?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변제도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죠. 그죠? 소멸한다. 자, 그 부분요. 2번. 건저당권 밑줄 것이고 쭉 봅니다.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 자 밑줄 걸게요. 그러면 건저당권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건저당권자, 그죠? 건저당권자 이렇게 읽으시고 쭉 볼게요. 그 목적이 된 토지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출조 설치됨으로써 뭐요? 그 목적물에 밑줄 볼게요.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저감한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거기다 체크하시고 저당권자가 뭐요? 그 건물 등이 사후에 지어짐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감소한 것을 막을 목적으로 셋째 좀 읽어볼게요. 채권자 앞으로 체크할게요.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죠? 그러면 은행은 지상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요? 사후에 저당권의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건물 등의 축조를 막기 위해서 그죠? 이와 같은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은 그때는 뭐요? 체크할게요. 마지막 줄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해서 소멸한다. 그죠? 예. 채권 담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 임차권과의 비교갑니다. 자, 타인의 토지를 빌려 사는 방법은 물건인 지상권으로 빌려 사용할 수도 있고 뭐요? 채권인 임차권으로 그죠? 근본적인 차이점이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임차권은 누구에게만? 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죠?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 성질, 지상권은 용익 물건 그죠? 거기다 물건 체크하시면 되죠. 지상권은 임차권은 채권이요. 근데 목적물은 체크하지 말게요. 지상권은 당연히 객체가 타인 소유 토지다 그죠? 근데 임차권은 물건이요. 토지, 건물. 자, 다 됩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요. 그 다음에 대항력 제목만 체크하시고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임차권은 뭐요? 등기치 않으면 누구에게만? 임대인에게만. 그 다음에 양도.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은 뭐요?
그때 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지상권은 최단기만 제한됩니다. 근데 임차권은 뭐예요? 최단기, 최장기, 어느 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료,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다. 그죠? 근데 임차권은 반드시 차임을 지급합니다. 차임을 지급치 않은 것은 사용대차지 임대차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소멸 청구 적극이요. 2라는 숫자는 똑같대요. 지상권자도 치료 약정이 있으면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때 약정한 치료를 2년간 지체하면 설정자가 이로써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근데 임대차는 뭐야? 무조건 2번이다. 그죠? 2기에 차임만 지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만 보시고, 자, 그러면 지상권자의 지상권 취득으로 갑니다. 용어 설명이요. 갑 소유 토지에 뭐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뭐요? 합의로 인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법률에 있는 지상권 취득도 있고 뭐요? 타인으로부터 뭐요? 지상권을 매수하는 취득도 있을 수 있고 뭐요? 지상권자로부터 지상권을 상속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죠. 여기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도 있을 수 있고 상속 등 법률 규제에 의한 지상권 취득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뭐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 뭐요? 지상권 설정 합의법이라서 뭐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등기로 취득한 게 일반적이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를 토지 소유자로 뭐요? 지상권 설정자. 빌려서 사용한 자로 뭐요? 지상권자를 하더라고요. 그 용어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2번. 상속 등 법률 규정에서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때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한 사실만 있으면 등기 필요 없죠. 다만 하기만 합니다. 지상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죠? 20년간 평공이란 뭐예요? 점유 사용하고죠. 엔더. 뭐 하면요? 지상권 등기하면 취득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유일하게 법률 규정한 취득이지만 점유 취득 시한 지상권 취득은 등기까지 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출제 안 돼요. 우리는 소유권 취득에서 그 부분 출제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외우셔야 돼요. 존속 기간. 우리 법 뭐요? 최단기만 제한하고 있다. 그죠? 최단기만 제한. 따라서 최장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최장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최장기는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280조이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등 뭐요? 경관 건물의 소유 또는 뭐요? 수목의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 2호. 건물의 기타, 전후의 기타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15년. 넘긴 뭐요?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이 뭐요? 그 기간보다 짧을 때는 뭐요? 전항의 기간으로 연장한다. 그죠? 자, 281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때는 뭐요? 그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 그죠? 근데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때는 지상권은 뭐요? 전조, 2호.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을 목적한 걸로 본다. 그러면 존속기간은 몇 년이 돼요? 15년이 되죠. 자, 그럼 그 조문 옆에다가 적을게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 뭐요? 당사자는 미리 그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야만 됩니까? 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각종 시험에서 쏘기랍니다. 다른 곳에 응용하면 돼요.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했다면 뭐요?
280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뭐요? 자신의 약정한 기간이 존속기간이 돼요. 근데 존속기간이 정한 바가 없다면요? 법이 정하는 280조 그 기간이 존속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도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당사자들이 미리 뭐요?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기간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했다면 뭐요? 자기들이 약정한 기간이 의무 기간이 되겠지만, 의무형 기간이 되겠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뭐요? 법에서 보충 규정을 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에서 볼 거예요. 청약자는 반드시 처음부터 성납기간을 미리 정해서 청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납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면 그 기간 내 성납이 도착을 해야 되고, 정한 바 없다면 뭐요? 상당 기간 내 성납이 도착이 돼요. 그래서 미리 그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네, 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그 규정을 둡니다. 이것을 속인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을 당사자의 설정을 할 때는 뭐야? 미리 그 존속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죠? 틀립니다. 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정하지 아니하면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존속 기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 중요합니다. 283조. 앞으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같은 논리입니다. 매수청구는 뭐요?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 매수청구 등도 인정되죠. 같은 논리요. 여기서보다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더 자주 뜰 겁니다. 자, 여하튼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그때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283조이랑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현존한 데 뭐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매수를 청구 못한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뭐요? 1차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그죠? 먼저 갱신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양 볼게요. 설정자가 갱신을 원치 않다는 뭐요? 그때는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요 관계. 그래서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임에 불과하고 매수 청구는 뭐요? 대표인 형성권의 하나이다, 그죠? 네. 자,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리언 체크하시고, 리언.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치 않으면 뭐요? 지상권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한계가 있어요. 미주 볼게요. 지료 연체를 이유로, 거기다 체크할게요. 지상권의 경우요, 치료 약정이 있으면 치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때 2년 이상 치료를 지급을 연체하면 설정자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죠. 그래서 여하튼 치료 연체를 위해서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줄 매수 청구는 인정 안 된다고 예측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앞으로 뭐요?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토지 임차인이 뭐예요? 지상물 매수청권, 건물 임차인이 뭐예요? 부속물 매수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 강행교고요. 강행법규. 그렇지만 한계죠. 지상권의 소멸의 원인이, 임대차의 소멸의 원인이 누구에게?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 임차인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여하튼 매수청권은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나머지는 뭐예요? 다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는 지상권자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안 됩니다. 자, 강행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284조로 갑니다. 위에 조문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뭐요? 갱신하늘로부터 우리가 봤던 280조의 최단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렇죠, 뭐요? 그보다 장기는 가능하다, 그죠? 예, 최장기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존속기간의 중요한 것은 일단 빠져넣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83조. 근데 283조는 여기서보다는 임대차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토지 임차인에게
283조가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당리 지상권자는 용익 물권자다. 그죠? 따라서 계약에서 즉 설정액으로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뭐요?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상린권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그죠? 자, 밑에 판례. 자,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토지를 누구만이 점유 사용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만이. 그죠? 그때 A가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 그때 당연히 갑도 소유자도. 그죠? 예. 지상권 설정자. 다른 말로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게 의해서 이자에게 뭐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자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를 사용치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냐. 이자는 어차피 뭐요?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토지를 사용 못한 손해는 소유자에게는 있다 없다? 없죠. 누구에게만 손해가 있어요? 지상권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고분입니다. 소유자가 밑줄 것이고 소유자 밑줄 것이고 소유자 첫째 줄.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소유 토지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뭐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물권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본권 토지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고 있는 한 원고는 대지 소유자라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미주곡이요. 임료 상당의 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만이. 그죠? 자, 그 다음에 282조 체크를 하시고 지상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절대적 양도성이 있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판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상권도 뭐요? 독립한 물건이고 왜 토지를 빌렸습니까? 그의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을은 지상권자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뭐요? 건물 소유자다. 그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토지의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죠. 따라서 을은 뭐요? 지상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뭐요? 건물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죠?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판례.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밑줄 볼게요.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 있고, 어디에 적을게요.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밑줄 볼게요.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거기까지. 둘 다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예요?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분리 양도도 가능하다. 그죠? 분리 양도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로 갑니다. 기억.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약정이 없는 무상입니다. 무상. 약정이 있으면 치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니엄. 각종의 대금 청감 청구이다. 그죠? 그래서 확인할 겸 미중 끊지 마시고 약정한 치료가 조세 등의 뭐요? 부담의 청감독을 적당치 않을 때 당사자는 뭐요? 상대방에서 장래에서 그 청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지상권자가 치료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요?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하면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판례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1번 판례. 가벌간에 치료 약정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치료 약정이 있었지만 그 치료 약정을 등기한 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약정으로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상태에서 뭐요?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병은 유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겁니까? 치료 지급 의무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등기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유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겁니까?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판례. 지상권에서 치료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없는 이상 뭐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치료 약정이 있습니다. 두째 줄 마지막에 약정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해야만, 밑줄 볼게요. 등기해야만 그 뒤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고, 거기까지 밑줄 보시고, 따라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밑줄 긋고 무상의 지상권이다.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무상의 지상권. 그 무상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양수일에 대해서 뭐요? 치료정감을 청구 못하죠. 그죠? 치료정감 청구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자가 치료를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요? 2년간 치료를 연착이 되면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뭐요?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그죠? 토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이자가 지상권에 대해서 치료 약정에서도 치료를 연체합니다. 그때 이자에게 뭐요? 치료 연체가 1년 6개월이었어요. 1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자가 양수받은 때로부터 뭐요? 다시 6개월. 그래서 두합 2년을 약정한 치료를 연체했다. 그죠? 그때 토지의 양수인이 치료 연체로서 이자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미 출제됐고. 자, 볼게요. 2번. 법정 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에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며요.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치 않더라도 치료 지급을 지참으로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죠? 치료가 결정되기까지는 치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됐다면 뭐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치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액 또는 그 지급식이 뭐야? 약정은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약정을 등기했다고 볼게요. 자, 밑줄 볼게요. 지상권자의 치료 연체가, 거기다 밑줄 보시고,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거기다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양수에 대해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했다면, 거기다 밑줄 보시고, 마지막 줄 양수인은 뭐야?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따라서 지상권이 존속 중에 뭐예요? 토지가 양도가 됐죠. 그렇죠?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그죠? 근데 이자가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상권에 대한 치료를 연체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뭐예요? 소멸을 청구하려면 양도인, 양수인의 연체 합계가 2년이 아니라 뭐예요?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하려면 양수인에 대한 연체만이 뭐예요? 2년이 되어야 한다. 그죠? 2년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부분. 자, 중요한 논점 일단 빠져나왔어요. 자,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일반의 공통유 소멸사유, 토지의 멸실, 존속기한의 만료, 혼동, 경매, 소멸시효 완성, 수용 등 있으면 소멸한다. 그죠? 특이한 소멸사유, 설정자 일방적인 소멸 청구 등 받다. 그죠? 자, 넘깁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기억.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 등 뭐야?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 그죠? 그때 이 경우에 설정자가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뭐요?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업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설정자가 지는 매수 청구이다. 그죠? 따라서 전세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 자체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연 체크할게요. 미연. 자, 지상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때 당연히 뭐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돌려주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공평의 이상 회복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도 정가액 중에 하나를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유익비는 당연히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비는 체크하시고 상한 청구 없다. 밑줄 긋습니다. 상한 청구 허용 안 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또 올려볼게요. 전세권은 최장기 존속기간이 몇 년이요? 10년이죠. 그때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 부담이요? 전세권자 부담이죠. 즉 최장기가 10년인데도 뭐요? 그 목적물의 필요비는 전세권자 부담이에요. 근데 지상권은 뭐요? 최단계가 30년이에요. 조문 없지만 당연히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어야 돼요? 당연히 지상권자 부담이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뭐요? 필요비는 상한 청구 부담입니다. 필요비를 상한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뭐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 자 누구밖에 없어요? 임차인밖에 없어요. 임차인. 유익비는 다 공이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로 접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매일 문제가 밀리고 있다, 그죠? 예,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8회차의 매일 문제, 5번 지문이 오죠? 다음 주에 법정지향권을 해결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 오늘 나갔던 뭐요? 3월 3일자에 제출되던 구주차 문제 나갈 때 확인도 못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그 진도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뭐요? 사전에 나갔던 진도표에 따라서 매일 문제는 미리 제공이 될 거예요. 다만 수업 시간에 그 진도에 맞춰서 쭉쭉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8주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 계획표보다는 밀리고 있지만, 근데 상주로 봤을 때 뭐요? 정상적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제는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다, 그죠? 그럼 다음 주에 채권법 총론 일부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10주차, 그러면 나머지 2주가 남았죠. 그러면 채권법 총론 뭐요? 끝내고 채권 강론 일부를 11주차 진행하면 12주차에는 마지막 다 무난하게 정리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크게 진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으셔야 돼요. 혹시나 밀린다면 따로 보강은 하지 않고 뭐요? 그 시간, 조진 시간에 약간 더 시간을 추가해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